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2부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074포인트대입니다. 낙폭 많이 줄였고요. 0.39%대까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05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미국장 하락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가 했는데 조금씩 낙폭 줄였고요. 오후장 들여서는 거의 지금 0.3%대까지 지금 낙폭 줄이면서 207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팝니다. 3,599억 원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관 사는데 개인은 1,026억 원, 기관은 2,640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9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67포인트 상승하고요. 0.39% 상승입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77부터 현재 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보시면 외국인이 29억 원 여전히 소폭 매수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은 760억 원 삽니다. 기관이 651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선 연기금만 소폭 매수해주는 정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1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원 20전 상승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 주요 동향 및 특징, 오후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요 기술주와 유가의 급락으로 좀 장 초반에 1% 넘는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까지 이제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상승분 다소 반납하면서 시장이 다소 조정에 들어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애플 및 페이스북 등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이틀 동안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보이고 이와 함께 이제 코스피 지수 또한 함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장 초반에 외국인의 가장 강한 매도세로 1% 넘는 하락세 보이다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다소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이제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초반에 벌어졌던 낙폭을 다소 좀 줄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업, 이제 유통업, 그리고 철강, 금속업에서 좀 다소 큰 내림세, 반면에 비금속 광물이나 이제 음료, 식품업 같은 기업에서는 일부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매도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인만이 매수세를 하면서 지수 하락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장에서 잠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듯 하면서 다소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지만 이내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지금 이제 개인만이 지수 방어하면서 코스닥 다시 상승 전환 중입니다. 섬유 의류라든지 이제 출판, 이제 의료 정밀 부분에서는 강한 내림세를 보였고 운송 장비나 건설업, 통신업에서 다시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전체 지수는 지금 현재 상승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 미국 중앙은행에서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기업의 실적 하향 조정이 한국에도 좀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건설업 등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 좀 상승을 보이는 업종에 관심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에서 이제 이로 인한 이제 기대감과 장기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을 본다라고 하면 반등 상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업종에 대한 이제 재평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오히려 좀 남북 경협주가 오전 정부부터 오히려 좀 홀로 좀 어느 정도 판단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 개별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강한 흐름세 보이고 있는 대북주로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미 고급위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워킹그룹 철도 제재 완화에 대한 여부 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일정 또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엔 광희산업청과 777억 원 규모의 K1에 대한 외주 정비 공급 계약 체결 또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016년도 대규모 수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 반영이 조금 어렵다, 조금 후를 본다라고 하여도 지금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전체 종목 그 구성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스톡코리아 김태성 팀장,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반종민 소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 TV는 이제 국내 넘버원 1인 미디어 이제 플랫폼으로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인터넷 개인 방송과 관련된 기업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56,000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러한 급상승들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8,000원 부근에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아 가주면서 그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서서히 반등 추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특히 이러한 다시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3분기 매출액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첫 번째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최대 유선 방송사 VTV 이제 CAP, 그러니까 캡이죠. 캡과 이제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 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반등 추세가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구간 위에서, 저항 구간 위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지켜주셔서 41,000원으로 이제 매수가를 이제 지정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예, 이 필룩스는 원래는 조명 및 부품, 소재 건설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으로 최근에 바이오주와 이제 같이 엮이면서 크게 이제 주목받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흐름을 보시자면은 2018년, 그렇죠, 올해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바이오 관련된 사업 부문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5월부터 6월까지 경협주로 인해서 섹터가 좀 크게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적인 부분들의 섹터가 크게 소외를 받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이제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 주체가 깨지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회사인 리미나투스 파마를 통해서 치료제, CART 치료제 관련된 임상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바이오주 특성상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명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호 HT 경영권을 이제 전격 인수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바이오 사업뿐만이 아니라 조명 사업 부분까지도 같이 확립을 하며 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평선이 지금 밀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들이 있는 12,000원부터 14,000원 구간대 지금 천천히 물량을 다져가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앞으로도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보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오늘도 매수가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는데 14,000원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짧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에스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스모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자면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큰 이슈를 부각받았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가 소외를 크게 받으면서 연이어 크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조금 주가 흐름이 흘러가다가 올해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100조 관련된 투자를 계획을 하겠다 해서 삼성 자체에서 자율주행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여전히 이전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와주었고, 무엇보다도 또 후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소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떴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에스모의 자회사 NDM이 그 시흥시에 자율주행 실증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이제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그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시흥 관련된 실증주행 그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제주 그리고 세종시에도 이제 진행을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보아도 이 부분에서 그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의 자율주행차 이제 규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들이죠.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 에스모 자율주행과 같이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 내려와 있지만은 지금 현재가로 지금 매수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네 번째는 이제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5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크게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그 북미 간의 그 관련된 부분들로 이슈를 통해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듯 하였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슈를 통해서 상승 부분들을 이제 다시 다져가면서 내려놓고 이슈에 따라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경협주로 너무 크게 얽혀져 있지 않냐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 관련된 현대상사 흐름을 보시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상승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공시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이슈 부분 중에 하나가 예멘이 지금 현재 그 전쟁 중 부분이고 있는데, 예멘이 만약에 평화 협정을 이제 체결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개발 가치에 따라 이제 현대상사가 그 자원개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멘의 그 자원개발, 어떤 자원개발을 하느냐, LNG 생산 제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LNG 생산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은, 휴전 상태가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현대상사가 그거를 재가동하겠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각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경협주 지금 현재 흐름이 좋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얽힐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멘의 그 평화협정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자원개발 부분에도 분명히 같이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크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그가보다는 조금 비슷하게 이제 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28,000원 아래로 이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그 최근에 굉장히 주목 많이 받은 주입니다. 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고도 정밀 기계 부분 핵심 기술 이제 바탕으로 그 비행기 관련된 이제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이제 제조적인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방산 관련주로서 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영위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를 주목받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내년에 그 M&A를 통해서 그 본격적으로 그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화 추가적으로 그 다각화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자 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같이 그 결합하며 같이 하며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기로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좀 더 그러한 이슈들을 더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 이제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이제 증가한다는 소식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총 13조였습니다. 13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15조 정도로 이제 개편을 하면서 방산 쪽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그 방위력 개선비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해서 상승해서 편성이 된다면 이 기업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추세의 흐름이 정말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고점을 봤을 때도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강도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모멘텀을 봤을 때, 그리고 내년에 국내 제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3,000원 부분들을 그 33,000원 위를 돌파하면서 35,000원까지만 안착을 한다면은 이 주가는 충분히 이제 4만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가를 35,000원 아래로 잡았고요. 그 아래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원 이상을 4만 원 이상을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5만원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5만원을 잡았고, 손절가는 이제 27,000원을 좀 너프하게 잡았었습니다. 이 너프하게 잡은 이유는 천천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맞춰가며 진행을 하면은 상승폭 어느 정도 한 방에 내년에 크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목표 주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김태성 팀장 연결해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일단 최근 저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많은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그제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오롱 티슈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거의 한 3-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보사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이 확정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은 이 기술 수출에 힘입어서
내년 상반기죠. 아무래도 이제 1분기,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회계감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이 코오롱 티슈진이 이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기관과 외국인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만 원대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5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5만 5천 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4만 2천 원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4만 2천 원이 일봉상 61선 자리인데요. 61선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며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만 2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주들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늘어나는 LNG 선박의 수요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중공업주에서 왜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냐면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현대미포조선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LNG 선박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환경규제 문제 때문에 석탄과 석유 베이스의 연료를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LNG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사실 이 LNG 선박 발주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준 게 아니고요. 중국 시장에다 좀 줬는데 중국에서 그 유럽과 북미 시장의 높은 그 품질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면서 좀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선가죠. 이제 선박의 판매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선가의 상승 또한 굉장히 좋은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코오롱 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이 현대미포조선도 일봉상 61선 이평대 가격인 9만 5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 중동의 UAE라든지 오만의 이 국영 사업 그 플랜트 수주를 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될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 전에 수주를 했던 부분이 지금 건설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분기 대비 굉장히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 신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동 국가에만 좀 집중됐던 수주를 최근에는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에까지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짧게는 목표가 2만 원, 만약에 2만 원이 돌파가 되면 충분히 2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 16,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을 갖고 왔는데요. CJ제일제당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2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미국의 슈안스라는 그 냉동 피자를 유통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CJ제일제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비고 시리즈 있죠. 만두도 만들고 뭐 육개장도 만들고 뭐 부엌국도 만들고 이렇게 HMR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이제 판매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슈안스라는 미국의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좀 발판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성장 동력이라 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CJ제일제당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죠? 그 냉동식품을
하고 있는 동일한 업종의 이제 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판매처를 다변화한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38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반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33만 원 이하지 전량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성광밴드는 이 해외 플랜트 건물이라든지 또 LNG 선박에 들어가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이음새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중에 해외 플랜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또 이제 LNG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성광밴드의 매출 또한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이라든지 해외 플랜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성광밴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가격대가 지금 바뀌는 10,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까지 5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적금 종목들 살펴볼 텐데 반종민 소장은 필록스를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추천을 했을 때는 그 현재 주가가 한 13,5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매수가를 14,000원 정도 이제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만한 이유는 그 구간까지는 굉장히 좀 세이프티하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간 흐름 상황을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추세 흐름이 조금씩은 이제 우상향 해주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11,000원부터 12,000원 부근에 이전에 상승했을 때 폭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상승했을 때 이 폭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갭을 띄워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갭 부분들을 다 한 번씩 터치를 해가면서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갭 부분들을 이제 메꿔가면서 가야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갭 부분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지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하루하루마다 이제 지수 편차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미하게 흘러가고는 있으나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주 중은이나 이제 조만간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지금 이러한 매물대 상단을 점점 이제 돌파해 나가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주고 나간다면은 이 정고점까지에는 무난하게 이제 그 관련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00선 위에 있고 200선 위에 있고 5일선이 지금 현재 200선을 크로스하면서 지금 형태를 취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다. 그렇다면은 상승 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이평선들이 전체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현재까지는 그 이전 고점부터 제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 조정 폭들이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이제 크게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방 2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추세를 잡아가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팍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록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단기 접근으로 종목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제가 이번에 지금 아까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필록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필록스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유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크게 이제 유동치지 않는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정한 갭을 다 메꿔가면서 지금 주가를 지지해가며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현재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물을 소화해서 가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14,500원 부분의 그 매물대 상단이죠. 이 매물대 상단이 구간까지는 본격적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더 필룩스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필옵틱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인쇄 회로기판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에 관련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OLED 관련 2차전지 제품까지도 이제 생산하는 필옵틱스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기술주들의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상승을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추천가 기준으로는 약 4에서 5% 정도 수익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고점 부분이 1차 목표가겠죠. 10,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셨는데 그동안에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사신 분들은 손절가를 조금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0원을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는 기존 매수자와 동일하게 10,000원 제시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 같은 시장은 강한 기업의 또 차트가 또 강하게 장대 양봉을 좀 뿜을 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쉬어갈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성광밴드라는 기업인데요. 성광밴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플랜트 사업에 들어가거나 또 LNG 선박에 들어가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이음새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제 유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유가가 밀릴 때는 그 다음날 이 성광밴드 주가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유가가 또 오르는 날은 그 다음날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일단 어제 큰 폭으로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성광밴드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 유가는 지금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하락할 것의 확률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츰 유가도 이제 회복 단계로 좀 접어들 것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성광밴드를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성광밴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을 꼽아볼 텐데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부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일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 SK 하이닉스를 조금 특징주로 이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도 5월까지 이제 5월에 고점 갱신을 하였지만은 여전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외인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야 하여 이제 최근에 52주 관련된 최저점인 62,900원을 찍고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그 의견을 내세웠지만은 여전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 중에 이제 애플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애플 이번에 10R 관련된 부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산하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적인 부분들의 그 부품들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아서 영향을 앞으로도 이제 받을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18%까지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추가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적인 부분들이 너무 우리나라나 미국들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련된 소식을 이제 굉장히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독점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악영향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안에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고 뭐 실적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그 친환경 반도체 공장 관련된 증설 부분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내년에 이제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중국에 관련된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에 이제 $1000만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출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는 이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지금 악의적인 이슈, 좋지 않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6월 달에 그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된 이슈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한번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무역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좀 수요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리포트적인 영향도 받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관련된 반도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 중국에 관련된 그 독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국내 반도체주는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이슈를 통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6만 원은 추가적으로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반도체주가 뭐 저가적으로 하락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그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소견이니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의 그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때는 언제나 이제 방어주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제 방어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을 좀 빼먹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최근 현대차부터 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경기 방어주 이제 대표적인 이 음식료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는 제가 오리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리온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초코파이 그리고 이제 꼬북칩이라는 이제 신규 신상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과 업체인데요.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이제 3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오리온의 실적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오늘 장중 거의 한 7, 8%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이제 판매처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권의 이제 판매처를 좀 돌린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분기 실적이 나온 걸로 보니까 국내 매출은 뭐 1분기, 2분기에 대비해서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요. 가장 큰 특이점은 바로 중국과
이 베트남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국내 판매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상황에서 해외 판매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의 성장 그리고 또 외형 성장을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특징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기보다는요. 아마 이제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정도 보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1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리온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종목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4080번님께서 코롱 티슈진 여쭤보셨습니다. 4만원에 비중 10%.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코롱 티슈지는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4만원대 지금 매수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시면서 지금 수익권에 지금 안착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인보사 이제 임상 3상 개시를 통해서 첫 환자에게 이제 투여를 했다. 투약을 이제 개시를 했다. 부분에 대해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 상승감으로 보여줬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전에 이 부분에서 한 44,500원 부분부터 49,000원 부분에 있는 이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의 추가 상승으로 해서 이제 그 상승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추가 상승폭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도 있었지만은 역시나 그 국내 증시 영향으로 인해 하락폭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아래 구간에서 32,000원 구간에서 다시 소폭 상승을 하였다가 추가적으로 그 윗부분에서 지금 36,000원 부분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구간을 이제 받쳐주면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겨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이제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매도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도 지금까지는 지금 위에 부분을 봤을 때는 5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만원 선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50%나 그런 정도의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 5만원 구간에 안착되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임상 3상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투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량적인 차익 실현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이러한 차익 실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가게 된다면 5만원 구간을 가게 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5만원 구간 이상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10%에서 5% 정도에는 지금 한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54,000원 부분에 그 주가가 안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53,000원, 4,000원 부분에 안착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관련된 그 인보사 관련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임상이 끝마치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한다면은 54,000원 부근에서 이제 고점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6653번님께서는 삼성 SDI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21만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최고점 26만 원을 찍고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더 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주가는 과하게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봉상 이제 이 21선이 이탈되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21선 이탈 가격대가 정확하게 20만 원대인데요. 20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보유를 한다면 목표가를 잡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을 좀 1차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2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이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올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외형이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를 뛰어넘는 큰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24만 원 돌파를 해서 3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24만 원대에서 절반 정도의 물량을 수익 실현하셨다라고 한다면 남은 전량은 26만 원, 최고점 가격대죠. 26만 원대에 걸어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삼성 SDI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중장기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만 원 이탈, 이 가격대 꼭 명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가격대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7390번님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3,800원에 비중은 40%,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33,800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조금 더 이제 큰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이 점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34,000원 지금 전에 며칠 전이죠. 한 11월 15일 부분, 이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죠. 전날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매물대 상단, 이 두터운 매물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에 크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10%, 20%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해 나가시면서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34,8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의견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34,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위에 저항 구간이 별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승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견해를 제가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 드린다면은 이 34,0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크게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우면서 크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5,000원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는 한 10%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36,000원, 7,000원 부근에서 그 1,000원 단위로 10%씩 이제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고점으로 이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한 10% 이상 부분들을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너프하게 이제 보셨다가 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넓게 보셨다가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좋다라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AP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6312번님께서 25,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AP 시스템은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좀 하락했던 것은 저는 과대 낙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의 그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AP 시스템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OLED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AP 시스템은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겠죠. 이제 AP 시스템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뤄냈고요. 또 앞으로 그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손절가하고 이제 목표가가 되겠는데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만 원대를 좀 정해드리겠고요. 만약에 3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 여파로 인한 조정을 받았을 때는 2만 원이 이탈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P 시스템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구간에서는 홀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들까지 상세히 주셨습니다. 자, 장마감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더 줄였네요. 소폭씩 낙폭 줄여가면서 결국에 2076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50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강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악재가 우리 시장을 덮치면서 지수 자체가 엄청 밀려 내려갔었는데 이후에 조금씩 과대 낙폭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현재 포인트 한 6포인트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 사주입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 물량 더 늘어났는데 금융투자 2,363억 원이나 매수해주고요. 투신도 267억 원, 연기금은 38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개인도 859억 원 순매수에 동참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문제입니다. 외국인 최근 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만도 4,147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수가 더 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탓이 큽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7만원 아직 멀었고요. 셀트리온, LG화학 빠지는데 LG화학은 여전히 약보합권, 셀트리온은 1.32% 하락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회장의 비행기 기내에서의 소식들도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주가에 장 초반에 악영향을 좀 줬던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빠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9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장중에 낙폭 줄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상승 전환 크지는 않지만 400원 정도 상승 전환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거래 정지 상황이고요. 포스코 1% 후반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다시 700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695.2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4.47포인트나 상승합니다. 0.65%대까지 상승폭 키웠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장 초반에 쭉 밀려 내려왔다가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낙폭 줄이는 모습들 정오까지 확인이 됐고요. 정오 이후에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 상승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소폭 더 늘렸습니다. 48억 원 외국인 매수 쌓아놓고 있고요. 개인은 521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이 480억 원 파는데 연기금만 36억 원 사고 금융투자가 218억 원 매도, 투신은 11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3%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신라젠이 낙폭 많이 줄였네요. 100원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CJENM도 하락해서 상승 전환했고요. 포스코캠텍 상승폭 더 키우면서 3%대까지 상승폭 늘렸습니다. HLB도 5.51% 급등 흐름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메디톡스도 오늘 55만원 뚫고 올라오면서 56만 5,6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장중에 5%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바이로메드가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20만원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은 19만 500원대 마감 예상되고요.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수출 관련해서 이 거래일 전에는 급등, 어제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급락, 오늘은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빠지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22% 조정, 펄어비스는 1.91% 조정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폭락 이틀째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오늘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행히 코스피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 코스닥을 상승 전환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어떤 흐름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반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시장을 확인을 했을 때 3대 지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죠.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와 환율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조금씩이라도 소폭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은 국내 지수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3대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좀 유동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차 그 미국 증시와 그 국제 유가 그리고 달러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시면서 국내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시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겠고요. 이러한 국내 시장을 좀 예측을 하면서 다소 이제 바로 그 증시가 뭐 장초에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하여 이제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그 하루의 이제 장세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주목해가면서 이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장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와 그 환율, 그 유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환율적인 부분들도 막판에 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강보합 상태로 약간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 흐름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장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상승을 해서 위로 쭉 간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됐다. 이런 모습은 솔직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현금 확보를 하셔서 좀 때를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네. 김태성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전일 그리고 또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어제 또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추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이제 화장품주 위주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화장품주 위주로 시장이 많이 회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사주는 건 좋지만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 좀 성질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하필이면 이제 기관이 많이 산 그 중에서도 또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보다는 또 짧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최대한 반등 시에 종목들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현금 강화를 할 때이고 또 이 현금 강화를 한 이 부분을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29% 하락 마감하면서 2076포인트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0.7%나 올라갔네요. 695.6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5원 80전 올라가면서 1131원 60전 터치하면서 금일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 많이 빠졌죠. 2% 넘게 빠졌고 또 그 전날도 빠졌는데 요즘 트렌드가 미국장 하락해도 아시아 시장은 버티는 장세의 모습,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이거 아시아 시장 상승 출발되는 거 아니야? 터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다를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추측이지만 이번에 하락은 미국의 기술주라든가 또 소매업체들,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또 기업 실적 전망이 하락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이거 무역 분쟁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할 때 아시아 시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 강세?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일시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아시아 시장이 강세인 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준비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가적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강세 마인드였던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보면 국내장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까지 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플러스까지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투자가라고 어쩌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향후 가져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금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주가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의 다른 아시아 시장도 똑같이 동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내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재미난 것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8거래일 정도 팔고 있는데요. 이제 일자별로 보니까 오늘 한 3,900억 정도 팔았네요. 어저께도 2,500억, 그전에도 900억. 한 8일 동안 1조가 넘는 금액을 팝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출발하기 위한 시장의 모습이고, 미국이 흔들릴 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터닝을 바라보는 외국인 시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기관들이 좀 사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일까? 이것 또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아마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포지션상으로 본다면은
1870까지가 개인과 기관이 큰 매도를 쳐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승을 하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개인과 기관 대 외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는 항상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3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왜 이렇게 가져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지난번에 2111을 갔을 때 거기에 콜매도가 있었면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현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미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 매도는 안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많아지지만 올라온 데다 대고 물량을 던지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향후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의 요즘 핵심은 유가인 것 같습니다. 이 유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고점 대비로 약 30% 정도 폭락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유가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월봉에서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56불 정도가 깨지면 43불까지도 볼 수 있다. 이 유가 하락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컸죠. 유가가 높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제목처럼 미국 경제 마저 꺾이나 이런 것처럼 이 세계 경제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유가가 낮아져야 한다 그럴 땐 미국이 증산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가 시장에서의 힘을 균형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오펙도 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럼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이 주봉 차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주가를 선반영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걸로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주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가 쪽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의 다우 차트를 보시면 아마 제가 예측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돌린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이 자리를 돌파해 본 경우가 별로 없었다. 특히 이 지수를 산정하는 데서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휩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렸죠. 그러고 나는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한 4%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빠진 자리가 과거 요 저점보다 못 내려왔기 때문에 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시아 시장은 쌍바닥의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그동안 강세였던 아시아 시장도 결국 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주가의 발사도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간 조정을 갔던 아니면은 한 번 더 깊게 내려서 여기 내려오는 이 캔들을 따라서 가는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시간인데 이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유가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추가적 하락했을 때는 아시아 시장도 결국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요. 주봉 상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차트를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한 번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번 지워버리고 계속 차트를 새롭게 작성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그어놓은 거는 거의 1년 이상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을 여러 개 그어놨죠. 이제 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가는 이 후행 스팬 결국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들어온 모습이 물론 주봉이 완성은 되진 않았습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요때의 모습을 보면 60주선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3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는 한번 깨졌다 올라왔죠. 지금은 두 번째 내려온 상태에서 깬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거래일,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한 번 더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후행 스팬이 아주 급격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단기간에 한 10% 정도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시아 시장이 그때까지 버텼던 것을 다 되돌리거나 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산 물량이 로스컷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 맞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예측해 본 결과 그 예측이 현재까지는 거의 다 맞아 들어와 있죠. 맞아 들어와 있다면 향후도 맞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 번쯤 갖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아까 유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공포감을 증폭시켰는데 이것이 결국 경기 둔화에서 정점을 지나간 상황이라면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한 번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역시 이것도 달러,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러 부족 현상이 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유로 달러든가 엔 달러의 모습을 보면 베이시스 스와프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좁아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금융권 내에서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게 바로 현재의 모습이냐? 아니다. 적어도 여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긴축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이 향후 상당히 의미심장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맞다면 지금 아시아 시장을 터닝 포인트로 바라보기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내일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제가 외국인의 8일째 매도 얘기를 했죠. 근데 오히려 기관은 8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힘이 강하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혹시 기관들은 이전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눌려도 거기까지만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향후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박스피를 목표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1870에서 50 사이에 기관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관이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물론 무역업상에 극적 타격을 한다면 방향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단다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